여름 내내 축적된 피지, 열, 습기가 두피 트러블로 이어지기 쉬운 시기가 바로 지금인데요. 이 시기에는 지루성 두피염이나 두피 모낭염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모발을 되찾는 그날까지. 헐업! 안녕하세요, 문효서 원장입니다. 증상을 알아봤다면 치료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지루성 두피염과 두피 모낭염의 차이. 세 번째, 치료 방법입니다. 지루성 두피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피염을 유발하는 곰팡이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인데요.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곰팡이균을 억제해주는 항진균 샴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루성 두피염에 제일 익숙하게 사용하는 제품으로는 케토코나졸 성분의 미조럴 제품과 시클로피록스 오라민 성분의 노비프록스 제품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러한 약용 샴푸의 경우 매일 사용하기보다는 일주일에 2회, 2에서 4주 정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증상과 두피 상태에 따라 사용 횟수나 기간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죠. 만약 증상이 심하다면 스테로이드 연고를 단기간 사용하거나 경구 항진균제를 복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피 모낭염의 경우는 모낭에 세균이 침투해 염증이 생긴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때문에 치료는 항생제를 중심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는 항생제 연고를 사용해 염증을 완화하고 세균 감염을 억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하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경구 항생제를 복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두피 모낭염의 경우에는 샴푸만 제대로 헹궈내기만 해도 증상이 많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상시 올바른 샴푸 방법과 위생관리가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간혹 지루성 두피염과 두피 모낭염이 동시에 발병될 경우도 있는데요. 지루성 두피염으로 손상된 두피가 가려움증으로 인해 세균에 감염되어 모낭염이 발생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항생제와 항진균제를 병행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오늘은 이렇게 지루성 두피염과 두피 모낭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러한 두피 질환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증상을 인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지루성 두피염과 두피 모낭염은 말씀드렸듯 같은 증상으로 보여도 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지루성 두피염과 두피 모낭염, 탈모를 유발할 수 있지만 발병된다고 해서 무조건 탈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염증이 심하거나 오래되면 모낭이 손상될 수 있지만 초기에는 생활 습관만 잘 조절해도 충분히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두피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샴푸를 제대로 헹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치료만큼 중요한 것은 예방과 관리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주제나 모발 이식에 관한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전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